우리가 항상 일요일 저녁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으로 대동단결을 합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연기금이 다시 삼성전자 매수로 돌아왔고 기뻤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금요일장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해가지고 일단 기대가 당장 내일만큼은 삼성전자가 오를까 좀 긍정적으로 모여지고는 있는데, 정말 삼성전자 주가는 전 국민이 영향권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일단 뭐 개인 주주 포함해가지고 700만 주주는 물론이고, 그 다음 우리 전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심지어 우리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교직원공제회, 경찰은 행정공제회, 군인은 군인공제회, 전부 주식 운용이 가장 큰 비중인데 국내 주식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들에게 있어서 비중이 1위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뿐만 아니라 펀더멘탈로 봐도 좀 사면초가라고 얘기하면 조금 과장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게 좀 많지 않습니다. 일단 파운드리는 사실상 TSMC한테 완전히 그 리드를 뺏겨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하고 디램 같은 거는 이제 치킨 게임 예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야심작 그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3, 이게 배터리 수명이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컴플레인이 또 많다네요. 이게 5G인데다가 배터리는 또 작은 게 들어가가지고 충전 시간 오래 걸리면서 배터리가 또 빨리 닳는데요. 그래서 모바일 사업부도 지금 생각보다는 Z 플립 3가 크게 뭐 매출 신장에 도움을 줄 것 같지가 않아 보이고요. 삼성전자 올해 이제 특별 배당을 주긴 줄 것 같아요. 한 1,300원 초반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전자 사면초가는 우리에게 좀 아프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번 겨울이 문제인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텍사스 오스틴에 있잖아요. 근데 기억나세요? 지난 겨울에 텍사스 한파 때문에 반도체 공장 다 멈춰 서버린 거, 전력 공급 끊겨가지고.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붙여놨는데요. 최근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전력망은 겨울철 극동 상태에서 발전 용량에 막대한 쇼티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지난 2월 대정전 같은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NERC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 그 텍사스 450만 주민한테 전력이 공급 안 돼가지고 장작 패러 다니고 막 그 사람들 그랬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때 당시에 한파로 20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거 안 돌아갔죠. 그때도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는 해놨다고 했고, 전력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일단은 대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또 한번 출렁했었죠. 그런데 지난 겨울처럼 또 극심한 추위가 오면은 전력 생산 커패시티가 최대 37%나 부족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또 20조 미국의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주에 발표가 날 텐데, 이게 또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지금 가장 유력한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일단 테일러시 의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각종 세제 혜택, 뭐 용수 지원, 여러 가지 지원 결의안을 최종 의결을 했다고 나와 있고, 일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 처음 10년 동안 92.5%를 깎아주고, 그 뒤 10년 이후에는 90%, 또 그 뒤에 30년 이후부터는 85% 공제한다고. 이 정도면 진짜, 제가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전 국민이 영향권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다가 이제 부과해가지고, 솔직히 삼성전자 워낙 주주도 많고 전 국민이 영향권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떨어진다는 소비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삼성전자는 무조건 상상익선, 오르면 오를수록 무조건 좋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또 부정타게 텍사스의 악몽을 또 떠오르게 하냐고 라고 하시는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자체 내부 대책도 일단 한 번 당했잖아요. 지난 겨울에 조금 세워져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텍사스주에다가 또 20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삼성에서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습 효과에 따라서 텍사스주 또 정전, 삼성전자 공장 또 생산 차질 빚나 이런 게 나올 거에 대비해서 이제는 우리 공급망 삼성전자 벤더들이
사재기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초과 수요를 창출하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역시 귀한 거였다는 그런 어떤 각성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사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제대로 된 전략적인 분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오늘 저녁에 봅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절대로 장중에 실시간 뉴스, 뉴스 속보, 그리고 HTS에 뜬 종목 뉴스에 내 도파민을 지배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어떤 정보 격차를 이용해서 일반 개인들한테서 부를 많이 뺏어가고 또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서 그동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달렸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보 민주화이고 정보 민주화는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준비한다. 자, 내일은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이 있는데 전국 유치원 초, 중고 전면 등교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또 주말 동안에 확진자가 얼마나 터졌을지 좀 걱정은 솔직히 돼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매일매일 데일리로 하고 있는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1일 상황 점검회의.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내일 산업부에서는 국가표준 그린 디지털 대전환으로 그려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린하고 디지털 대전환, 여기에 표준화로 정부가 지원 사격한다. 그 다음에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정 좋은 게 있어요. 바로 AI, 인공지능 직접단지 착공식,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거점 본격화. 자, 내일 환경부 다회용기 착한 가게 격려. 사실 환경부에서 그냥 하는 일로 하는 건데 다회용기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폐플라스틱 처리 그리고 종이 패키지 만드는 회사들, 이게 여기 수혜주라고 봐요. 그리고 내일 환경부 차관이 물 절약 사업 활성화 및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 협약식을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엽니다. 수처리 관련주 이제 24시간입니다. 옛날에는 막 홍수 나고 막 겨울에 장마철 이때만 테마주였는데 이제는 1년 365일 물 절약, 물 관련 수처리. 내일 복지부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첫걸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원격의료, 원격 진료로 가는 아주 기본적인 밑거름이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2022년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계획을 내놓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준비 들어가는 거죠. 스마트팜. 최근 들어서 식량 주권부터 요소 비료 부족, 그리고 전 세계 식량 가격 상승, 이런 테마 때문에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 큽니다. 그리고 내일 문체부는 2021 여가 친화 인증 기업 기관 선정 발표를 합니다. 워라밸을 잘 지켜주는 회사.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입으로 나왔던 주 4일 근무제 또 얘기가 나올 만한데요. 주 4일 근무제를 하면 당연히 혜택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교집합이겠죠. 자, 내일 경제 일정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발표가 내일 오전 10시에 기재부로부터 있습니다. 또 한바탕 이제 욕잔치가 벌어지겠죠. 그런 가운데 내일 고용노동부는 청년 희망 온 행사를 개최하는데 여기 또 대선 후보들이 어떤 또 사탕 발림 공약을 내놓을지, 결국은 청년 기본수당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청년 기본수당 또 지역화폐 이런 쪽으로죠. 그리고 내일 3분기 지역경제 동향 그리고 11월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반도체부터 ICT 기타 등등 우리나라 수출 관련 데이터가 나오고, 내일 미국에서는 10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시카고 연은 활동지수, 그리고 유로존은 11월 소비자 기대지수, 중국의 11월 대출 우대금리 LPR이 또 내일 발표됩니다. 중국 지금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예. 경기 둔화 우려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일 제14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패블리스, 우리가 얘기하는 팹리스, 이 얘기 꼭 나옵니다. 자, 내일 국제 바이오 제약 전시회가 열리고, K바이오의 지금 현주소는 어디인가? 셀트리온만 봐도 너무 답답합니다. 내일 친환경 주민 친화형 발전소 서울 복합발전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석탄 발전에 씨를 말리겠다고, 그러면서 원전도 안 짓겠다고
있는 것도 가동을 안 하겠다고 지금 저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저는 당장 이번 겨울에 우리도 텍사스처럼 전력난에 한번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ESS 스마트 그리드 이쪽이죠. 자, 내일 2021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다자개발은행 MDB 프로젝트 플라자를 내일 또 엽니다. 최근에 해외 자원 개발 관련해서 여기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2021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6G 벌써부터 관심이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김부겸 국무총리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이제 회장님이죠. 만납니다. 김부겸 정의선 회동. 그 다음에 내일 RBW라고 마마무하고 오마이걸 소속사에 있죠. 여기 내일 코스닥에 신규 상장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공모 청약. 여기는 미국하고 서유럽 같은 주요 선진국의 핵심 지역 소재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오피스 등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영속형 상장 리츠라고 해요. 그리고 내일 대신 밸런스 스펙 11호 공모 청약 있고, 또 교촌치킨이 7년 만에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언제? 바로 내일 월요일부터. 자, 그러면 돌아오는 새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 미국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데, 자, 발행부수 기준 국내 1위 경제지 내일자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종부세 대상자 80만 명 육박. 오늘부터 고지서 발송한다. 이게 이제 월요일자니까 여기 오늘은 월요일부터죠. 납세자가 1년 사이에 10만 명이 급증했다. 강남 소형 1주택도 2.5배 늘어났다. 그 다음에 내년 중대재해법 발효를 앞두고 고용부 전직 공무원들이 요즘 또 귀한 몸이 됐다고 합니다. 법무법인들이 중대재해법 전담 조직을 구성하면서 고용부 전직 공무원들을, 고위공무원들 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의 승부수, 이 2시간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한대요. 전국에 퍼져있는 대형마트를 신선식품 물류센터로 활용한다. 롯데가요. 온라인 쇼핑 배송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넷플릭스 지옥이 하루 만에 세계 1위 넷플릭스 시청 순위로 오징어 게임을 제쳤다고 나옵니다. 여기가 제2컨텐츠리 자회사에서 만든 거죠. 하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미세먼지 물러가니 한파 덮친다. 월요일 오전에 비 그친 뒤 기온이 급강하한다. 서울 아침 최저 영하 3도까지. 자, 그리고 서울 모터쇼가 서울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꿔서 25일부터 열린다고. 그러니까 모터쇼는 내연기관 중심의 느낌이었는데 모빌리티가 들어가니까 이제 친환경차, 미래차의 느낌으로 간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미국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SSG에서 블랙 쓱 프라이데이 100억 규모 상품을 특가로 인기 해외 직구 제품을 포함해가지고 특가전을 연다고 합니다. 자, 신세계 면세점 알리바바와 전자결제 서비스 자회사인 알리페이하고 손잡고 중국 온라인 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내년 코스피 전망이 각 증권사들로부터 요즘에 쏟아지고 있는데 앞다투어서 전망을 내려잡고 있다고 합니다. 최하단은 코스피 내년 2650포인트 간다고. 왜? 한국은행 금리 인상 계속되고 미국도 금리 인상 내년에 나서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역습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아니 참 웃기는 애들이야. 보면은 키움증권 내년 코스피 전망 2950에서 3450, 삼성증권 2800에서 3400, 신한금융투자 2850에서 3500, NH 2800에서 3400, 한투 2800에서 3400, 이베스트 2740에서 3150. 아니 2800에서 3400 이거 누군 못해요 이거는. 내년 코스피 전망. 자, 미국 ETF 중에서 요즘에 엔비디아 같은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ETF가 수익률 1등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월가에서는 보잉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고 있다. 737 맥스 운항 재개를 놔두고 JP 모간, 웰스파고 등등 해가지고 보잉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고 있다. 철강주 ETF 곤두박질 상반기 정점 찍었나? 포스코가 일단 주가가 개박살 났으니까.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ETF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고, 메타버스가 뭔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메타버스 ETF를 사자. 그래서 ETF에 투자했더니 그 ETF는 또 메타버스 관련 개별 주식들을 또 사니까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LG 이노텍
위지윅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주가가 요즘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증권 7.73%, NH투자증권 6.96%, 우리금융지주 6.68% 이래서 최근에 증권주가 배당 수익에다가 실적까지 좋아서 주목받고 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다? 여러분들의 수수료로 들어갔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사상 최대. 금천구는 무려 4배가 늘어났대요. 가격도 올라서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월세 낸 만큼 가처분 소득 감소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금리까지 지금 상승되고 있잖아요. 여기다 부가적으로 주말에 조금 쎄한 소식이 있었는데 NFT, 대체 불가 토큰이 보안이 뚫렸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의 NFT가 대량 유출됐다, 복제됐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메타버스 NFT 광풍을 한 방에 잠재울 만한 재료는 아닌 것 같고, 그럴수록 잘 관리하면 되잖아 뭐 이런 쪽으로 막 아전 인수로 갖다 막 붙이면서 어쨌든 더 올릴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일 뉴스 모두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저는 내일 저녁에 또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고맙습니다.